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다릅니다.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특히 민주당에게서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좀 거슬리더라도 들어봐 주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영구 부정 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17건, 박근혜 정부에서 10건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서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자기들이 내놓은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서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은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번에는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이 없는 결결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 재정 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서 국가부채 100조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1000조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2021년 말 국가 채무 비율은 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좀 들어봐 주세요.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김경엽 의원님 잘 들어봐 주세요. 테러 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이나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은 집권 후에 다수당이 되고도 한 점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법을, 필리버스터까지 한 악법을.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청산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혹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처벌하는 중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검찰이 이 일로 문재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안가품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죄송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 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 민주주의 허구성은 문재인 정권 출범 전부터 이미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